재린 유치원 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정한 파이어를 꿈꾸는 14년차 직장인 신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캐는 제유 2기 3반 열정 로얄 패밀리 신유진이고요. AKA 왕짠 소금입니다. 취미는 월말정산, 음악 감상, 러닝입니다. 특기는 무지출 데이예요. 연평균 무지출 21일, 연속 11일 무지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핏빛 목표는 노 출근, 40대에 퇴사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쓰고 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시간과 돈, 돈과 시간을 주체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2인 가구 캥거루족입니다. 20대 초반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30대가 되었는데 소득활동 대비 모아둔 돈이 얼마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싶었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예전에 가입한 카페가 생각이 났어요. 친언니의 추천으로 20대 중반쯤 가입을 했다가 그때는 한창 소비요정으로 사느라 신나서 금방 해녀가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짠테크를 시작해서 돈을 모으고는 싶은데 자꾸 신용카드를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월급을 받으면 현금은 없고 소비 습관이 자리 잡히질 않더라고요. 스스로 변화하고 싶어서 제휴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짠테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테크 측면에서는 고민스럽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힘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지금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방향으로 생각하다 보니 나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더라고요. 과정은 힘들었어도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분명히 있었어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라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조금 더 자기주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에서 제휴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짠테크, 재테크 측면에서는 감정 소비가 많이 줄었고 나의 일상과 예산, 지출을 연결하는 것이 이제 필수가 됐어요. 짠테크를 통해 저축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난 것도 많이 달라진 점입니다. 퇴근 후에 힘들어서 당 땡긴다고 디저트 사고 제가 제휴 이전 방앗간 중에 하나가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집에 가는 이 습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휴 이후에 그 베라를 한 번도 안 갔어요. 진짜 큰 변화입니다. 일테크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직장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이 일이 진짜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회사에 있는 시간이 아깝기도 했고 괴로웠거든요. 이 일을 하는 시간에 내가 나를 위한 일을 하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했는데 돈 때문에 그만둘 수 없는 현실이 저를 참 힘들게 했어요. 제휴를 통해 돈을 바라보는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면서 근로소득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회사 생활은 힘들긴 하지만 버티는 힘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파이어를 하려면 그 전까지는 계속 수입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회사에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서 부수입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라 오히려 더 악착같이 제 수입 안에서 짠테크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휴 졸업 이후 1년 동안 짠테크로 아낀 잔액의 총 합계는 132만 원, 연평균 월 11만 원입니다. 짠테크 수익률은 단기 로드맵 목표 저축의 기준 14%, 단기 로드맵 목표 저축의 계획 대비 목표 달성률은 158.51%입니다. 제휴 이후의 변동비는 67% 감소했고 한 달 평균 141만 원을 쓰던 사람이 제휴 이후 46만 원을 써서
95만 원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거리 출퇴근과 자동차 할부금이 있어서 고정비의 비중이 꽤 큰 편이라 변동비로 세울 수 있는 비중이 작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1년이 지나고 보니 월 11만 원을 남긴 결과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제휴 입학 당시 OT 과제 후기에서 플러스 5만 원 이상 남겨보자 했는데 그 금액의 2배 이상을 남겼습니다. 연평균 무지출 데이는 21일을 기록했고 짠테크 잔액이 마이너스였던 날은 1년 중 한 달뿐이었습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다시 나를 돌아보니 제휴 전의 소비요정 신유진은 진짜 어디 갔나 싶어요. 나 잘할 수 있을까? 했던 의심은 잘했네, 나도 할 수 있구나의 확신으로 변했어요. 제휴 감사합니다. 제가 짠테크 하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것은 주간 정산, 일일 목표 생활비 세우기입니다. 매주 정산하고 다음 주 예산을 짜다 보니 자연스럽게 년, 월, 주, 일 이 의미를 알게 되었거든요. 다음 주 예산을 짜려면 현재의 월 예산과 잔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하고 또 이번 주간 리뷰와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을 같이 정리하다 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예산을 촘촘하게 세울 수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 써야 하는 날에만 돈을 쓰게 되어서 무지출 데이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매월 세운 예산을 자주 들여다봐요. 추가로 체크해야 할 내용들이 있으면 메모도 하고요. 메모는 제가 깜빡하지 않기 위한 저의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다음 달 예산을 계획할 때는 달력을 보며 어떤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꼭 체크합니다. 또 매월 사야 할 품목에 대한 사요 리스트를 적어서 인터넷에 검색해봐요. 해당 품목의 평균 시세를 반영해서 예산을 짜고 예산 세울 때 수입 마이너스 지출은 잔액 해서 이 잔액을 모두 변동비로 세우지 않고 최소 1, 2만 원은 남기고 세워요. 그럼 월말 정산 시점에 변동비로 아낀 짠테크 잔액 더하기 내가 예산 세울 때 남겨놨던 금액 1, 2만 원이 이렇게 더해져서 짠테크 잔액이 불어나는 기쁨이 배가 됩니다. 네, 있습니다. 졸업 이후 21년 8월에 데이트 통장 예산 20만 원을 제외한 변동비 월 8만 6천 원으로 생활했어요. 그 안에서 외식도 하고 간식도 먹고 선크림도 사고 선물도 했습니다. 이때 제일 적은 돈으로 생활한 달이라서 정산 후에 스스로도 많이 놀랐고 로페 팀원들도 같이 놀랐던 기억이 나요. 심지어 이만큼을 쓰고 짠테크 잔액을 5만 원 이상 남겼답니다. 짠테크 하면서 졸업 이후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까지는 짠테크 진짜 열심히 해보자, 내가 어디 얼마나 남기나 보자 하고 악착같이 했고 진짜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 덕분에 22년 1월에 우리들끼리 오픈하우스에서 왕짠소금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정산하다 보니 잔액이 남았고 무지출 데이가 점점 늘어났어요. 간식비가 0원이어도 불편하지 않았고 진짜 나 이상하다 싶을 만큼 재미도 있었고요. 근데 요즘은 앞으로 내 인생의 길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짠테크는 꾸준히 유지하되 재테크 및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더 길게 더 멀리 바라보고 가야 하는 길이니까 구체화하면서 극복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주간 예산과 일일 목표 생활비를 최대한 지키려고 해서 감정 소비 욕구가 올라올 땐 참는 편인데요. 정 힘들면 월 예산 잔액을 보고 가능하겠다 싶을 때 소소하게 간식으로 해소하거나 엄마와 함께 맛있는 식사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쇼핑의 경우는 사고 싶은 물건을 장바구니나 아니면 이미지로 캡처해서 담아뒀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줘요.
같은 로페 팀인 은희님, 윤서님에게 데이트 통장 사용 꿀팁을 얻어서 제가 먼저 해보자고 제안했었어요. 데이트 통장을 활용해서 1인당 월 20만 원씩 납부하고 한 달에 총 40만 원으로 생활했어요. 최근에 관계 정리를 해서 데이트 통장이 필요 없어졌지만요. 데이트 비용은 공동 자금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짠테크를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린 아껴야 해 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돈으로 한 달을 알차게 소비할 수 있을까의 방향으로 대화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하거나 잔액을 파악해서 남은 기간 동안 얼마 정도 쓰면 되겠다고 제시하기도 하고, 전월에 초과하면 당월에는 초과한 금액만큼 감액하자고도 하고요. 짠테크 시작 후에 상대방이 혹시 힘들지는 않은가에 대한 중간 평가도 했었는데, 그 전에는 생각 없이 쓰다가 지금은 체계적으로 쓰니까 오히려 재밌다라고 답변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나아가는 모습이 멋있다고도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이번 연애를 통해 내가 솔선수범하면 상대방도 같이 변화하고 따라와 주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데이트 비용에 대중이 없어 어려운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미용실, 옷, 신발, 화장품 등 꾸민비는 어떤 항목이든 나에게 쓸 안 쓰인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산을 세워서 지출합니다.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우선순위에 따라 월별로 나눠서 사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항목별로 가격 검색 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필수. 다음은 약속비 모임비인데요. 친구에게 연락해서 약속을 주도적으로 잡아요. 월 예산 세울 때 미리 일정을 알아야 수월하니까요. 예전에는 연락이 먼저 오면 그 친구에게 일정을 많이 맞추는 편이었거든요. 저는 평일엔 거의 약속을 잡지 않고 주말에 잡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평일에 만나야 한다면 티타임을 하고 주말엔 식사랑 티타임 이런 식으로 해요. 약속 장소의 선정이나 메뉴 선택도 적극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가야 할 장소의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예산과 지출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친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파이팅 하느라 약속 한번 잡기가 어려워서 꼭 매주, 매월 친구를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만나야 할 때가 되면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마음은 통하니까요. 20대에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해 하면서 그냥 친구들에게 연락 오면 오는 대로 다 만나고 그랬어요. 30대인 지금은 다음날 출근을 생각하니 피곤하기도 하고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 같아요.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도 꾸준히 해서 끝내 이기리라 빵!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핏빛 목표 달성과 로드맵을 쭉쭉 당기는 그날까지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께서 홀로 세 자매를 키우셨고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보통의 집, 평균적인 집의 정도만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어요. 내 평생 억이라는 돈을 가질 수는 있을까? 돈이 뭐길래 이렇게 나와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인가? 이렇듯 돈에 대한 애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월급이 생기니까 결핍되어 있던 무력들이 올라오면서 소비요정의 길로 가게 된 것 같아요. 이랬던 저도 제휴를 통해 본격적인 짠테크를 시작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돈만 많은 부자보다 내면이 단단하고 묵직한 멋진 부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은근하게 목표의식을 갖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매들아, 나 제휴 레터 나왔다. 3명 중에 내가 제일 상태가 심각했는데 제휴 입학 신청하라고 멱살잡이 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많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었어.
엄마가 노후를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조금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족 다 같이 힘을 합쳐보자. 그리고 우리 로열 패밀리 팀 부자메이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부자의 길로 함께 가보아요. 언니들 사랑합니다. 안녕. 퇴근 후에 힘들어서 당 땡긴다고 간식 다시 하겠습니다. 교통수단이 자동차인지 뭐 대중수단 다시 하겠습니다. 직장 스트레스 컷 고생하셨습니다.